문화의 흐름. 역류도 가능하다는 걸 인천은 보여줍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문화 관람객들이 찾아옵니다. 지도가 필요할 만큼 다양한 문화 공간이 모여 있죠. 골목골목 창작 공간이 자리 잡은 신포동과 내동, 해안동과 동인천동, 인천항 인근 계양장 일대에만 무려 20곳에 가까운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 비해서 이 동네가 가진 뭐 역사라든지 그런 게 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서 더 매력도 느끼고 약간 은하철도 9구처럼 인천 열차의 이야기를 좀 같이 담고 그 이후에 있었던 역사들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른 시각 예술품으로 제작을 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고 예술가로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까지 함께 고민해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 말기의 개항이 스스로의 의지는 아니었고 충분히 준비된 일도 아니었지만 작고 조용했던 제물포항은 개항 이래 국제항구로 바뀌고 전 세계에서 사람과 물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개항 후 주요 수출품인 쌀을 저장하느라 지어졌던 건물들이 지금에 와선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죠. 3년째 입주 작가로 개항장에 머물며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지박 작가. 현대음악과 영화음악, 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작곡과 연주 활동을 하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외국 유학에서 돌아와 새로운 작업 공간을 찾다 이곳을 알게 됐고 반했답니다. 처음 봤을 때 느낌이 굉장히 새로웠고 마치 외국에 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공기가 주는 느낌들이 굉장히 작업에 영감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여기 작업을 할 때도 여기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도 실제로 저는 거의 3년째 보고 있는데 매일매일 좀 새롭거든요. 이게 건물 자체도 이제 100년 전에 1883년도 개항이 된 이후에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고 사실 그런 시간적으로 조금 다른 곳과 연결된 과거와 연결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개항장 일대에 작업실을 정하고 나서 산책도 부쩍 자주 하게 된답니다. 거리만 걸어봐도 굉장히 재밌는 가게들도 많고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저는 좀 옛날 건물들 고기 앞을 좀 걷는 걸 좋아해요. 이게 매일 봐도 좀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타임머신 없이도 100여 년 전 시공간을 만날 수 있는 개항장. 항구 인근 다곡적 공간은 19세기 말에 시작됩니다. 조영수 통상조약 1882년에 있었던 거기서 개항장의 범위를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조계지는 외국인만 거주하고 외국인들만 살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조계 밖 10리 이내 한 4km 정도 되겠죠. 그 범위 내에서 외국인과 조선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고 외국인도 토지 소유가 가능한 그 조계 밖 10리 이내 4km 이내를 통상적으로 개항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조계지 면적만도 14만 평. 개항장 전체 규모는 그보다 훨씬 넓었고 관할관청인 감리서가 생기고 청조계지 체류상인을 중심으로 신포시장이 시작된 것도 개항 무렵입니다. 청과 일본은 독자적인 조계지에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는 신포동과 동인천동, 송악동, 내동 일대에 각국 조계지에 모여 살았죠.
특히 계양장이라는 공간은 조계지와 조선 사람들 마을, 또 조계지 중에서도 나라별로 조계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길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항 무렵의 풍경에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왕성하게 물자와 문화가 오고 갔지만 주도권이 외국에 있어 고단하기도 했죠. 여기까지가 쭉 일자로 조선 마을과 각국 조계지의 경계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길이 뭐랄까요, 그 조선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정말 많이 다녔던 그 길이고요. 외국 사람들과 조선 사람들이 만났던 그 공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거는 경계가 되기도 하지만 소통의 기능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왕래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던 역할을 했던 그 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길이죠. 안타까운 공간이었지만 흥미로운 공간이기도 했죠. 한국 최초라는 무수한 것들이 개항장에서 태어납니다. 영국 성공의 선교사에 의해 1891년에 건축된 성공의 성당. 한국 최초의 성공의 성당으로서 한국 전쟁 때 불탄 뒤 재건돼 서양 병원이 있던 자리로 옮겨집니다. 호텔이란 공간이 가장 먼저 지어지기도 했고 놀이와 사귐을 목적으로 쓰이는 건물도 개항장에서 먼저 시작됐죠. 사교 클럽이에요. 여기 이제 각국 조계지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 조계지 안에 있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즐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개항기에 일본 조계, 또 중국 조계, 그리고 각국 조계 안에서는 각각 자기네 특성에 맞는 그런 문화가 꽃피우고, 그러니까 개항기 당시의 인천은 굉장히 다양한 세계 각국의 문화가 섞여서 혼종의 공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양성의 도시, 지금 인천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인 다양성의 도시라는 것이 개항기부터 그렇게 연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항장의 모든 공간들이 조선의 운명을 따라 변하지만 일본 조계지야말로 조선의 흥망을 고스란히 반영하죠. 1914년 이후에 1914년이 되면 각국 조계가 폐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후에 일본식 건물들이 이제 들어서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일 병합이 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다양한 도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공간인 개항장. 그곳에선 사는 동안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